자, 마음속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의 방법을 고민해보는 힐링타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눠볼 내용, 그 고민을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친한 친구의 권유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꼬박꼬박 이자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더라고요. 돈은 떼이고 친구는 잠적하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제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꾸 그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워져요. 이젠 잊고 싶은데 이렇게 싫은 기억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억을 이제 잊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나쁜 기억을 잊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뭐 좋은 기억도 있고 또 나쁜 기억도 있기 마련인데요. 네. 왜 유독 나쁜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뇌라는 게 사실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강한 감정이 실려있는 그런 사건을 더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을 떠올릴 때에는 그 사건과 실려있던 그런 감정을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기억이라는 게 해마라고 하는 부위에 저장이 되는데요. 분노와 두려움 같이 생존에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는 기억은 해마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에 저장이 됩니다. 편도체는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함께 기억하고 있으며 특히 공포 반응을 통해 어떤 대상에게 덤비거나 도망가게 하는 등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은 저장이 되고 난 뒤에는 잘 지워지지가 않는 특성이 있는데요. 분노나 두려움 이외에 박탈감, 좌절감, 수치심, 억울함, 이용당함, 배신당함 이런 감정도 생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실려있는 기억, 특히 나쁜 기억이 오래가는 것은 바로 편도체에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뭐 누구나 이제 그 나쁜 기억이 있죠. 네. 그리고 지우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처럼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또. 예.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어떤 노력들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기억을 좀 더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약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가능한데요. 먼저 기억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을 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말을 통해서 꺼내거나 또는 글을 통해서 꺼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잊고 싶은 기억을 얘기해 보세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만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으며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마 말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기록해보고 현재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보고 또 현재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쓰다 보면 그 기억이 내가 당한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보다 더 객관화되고 고통은 그만큼 더 줄어들 것입니다. 꼭꼭 숨겨진 기억은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일단 기억을 밖으로 꺼내고 나면 내가 그 기억에 참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관찰자처럼 느껴지게 되고 기억에 얽혀있는 감정이 좀 더 약화되어 결국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 즉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등한 사고방식인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힘든 태풍을 벗어나서 태풍의 눈 위에서 태풍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 요즘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이렇게 써봐라. 네. 좀 써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그런 습관이 더 줄어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글로 쓰거나 또 말로 꺼냄으로써 효과를 직접적으로 본 사례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상담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더 객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제가 글로 써보기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과거의 사건을 글로 써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자서전처럼 써보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꼭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더 편안해집니다. 나쁜 기억을 이렇게 덜 나쁜 기억 또는
때에 따라서는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앞서서 뇌의 특성상 나쁜 기억이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나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억도 함께 있지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함께 떠올린다면 과거의 나쁜 기억을 좀 더 좋게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3년 동안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배신을 당해서 그 사랑의 기억을 고통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행복했던 기억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간은 행복했고 일부 기간 동안 고통스러웠다고 기억을 다시 재정립해본다면 그 사랑의 기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으로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해결책이 있는데요. 쉽진 않겠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을 준 사람을 용서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 하는지 억울하겠죠. 기억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나의 선택에 따라서 기억 속에 나는 고통받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론 용서하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소중한 자신을 위한다면 용서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그 나쁜 기억을 사실 지운다기보다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